국내 종교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군종교구가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군인주의를 맞아 군종교구장 서상범주교의 사목 방문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 해 500명 이상이 과로로 숨지는데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택배기사들의 과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인권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군종교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세자가 90% 이상 급감했던 군종교구. 확산세가 진정되고 종교활동이 허용되면서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군인주의를 앞두고 군종교구장 서상범주교의 사목 방문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장현민 기자입니다. 조용하던 군성당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군종교구장 서상범주교가 강원도 인제 태극성당을 사목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서주교는 태극본당 신자들의 견진성사를 집전하고 3군단 소속 병사들을 위문했습니다. 서주교는 강론에서 활발한 신앙생활을 당부하며 성체신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가 고치면 다시 없는 땅일지도 모르지만 축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믿는 것이 가톨릭 신앙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예전이었으면 일상이었을 풍경.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일상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특히 군 영세자 수 감소는 군종교구의 어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군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영세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90%가량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미사를 못하고 지내다가 딱 3주 차 때 처음으로 선안에서 신부님이 오셔서 공소해서 미사를 했는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했던 미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았고 또 그래서 또 마음도 많이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주일미사 매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체도 모실 수 있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그래도 주일을 기다리면서 조금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태극본당 주임 정천진 신부에게도 팬데믹은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정 신부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며 따로 신자들과 만나 기도하고 식사하는 게 할 수 있었던 전부라고 회상했습니다. 환경 자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었다. 다만 그래서 더 신자들 한 명 한 명을 따로 좀 만나서 챙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지만 팬데믹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 신부는 아직 회복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면서도 찾아 나서는 사목으로 다시금 본당을 활성화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가만히 앉아서 애들이 언제 오나 안 오나 왜 안 오나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각 부대에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의 형태가 됐건 위문의 형태가 됐건 최대한 찾아가다 보면 그 중에 하나 둘 이렇게 씨앗들이 이렇게 뿌려져서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는 것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 사목회장 주정용 대령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공동체가 느슨해졌다며 냉담에 들어간 신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자들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냉담에 들어가 있는 신자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다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는 게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태극성당도 아마 그쪽으로 냉담에 들어있는 우리 신자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길기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 해마다 500명 이상이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509명, 과로사를 유발하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지난 한 해 목숨을 잃은 산재 승인 사망자 수입니다. 최근 5년 새 약 1.5배 늘어날 정도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해인 의원실이 분석한 최근 5년간 과로사 통계는 이를 뛰어넘습니다.
지난해 과로사로 숨진 노동자는 정부 통계보다 많은 565명, 5년 동안 2,500명이 넘습니다. 산재 승인 사망자 외에 공무원과 군인, 어선원 등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주 92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요. 그리고 업무에서의 스트레스들 역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법에도 없는데 꼼수로 허용해주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택배기사 642명의 노동 실태를 관찰하고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주 평균 7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82%는 업무 후에 피로를 호소하고 있었고 최근 1년간 80% 이상이 상지 근육통과 하지 근육통을 경험했고 또 50%가 요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74%는 두통 그리고 눈의 피로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0명 중 4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였고요. 의료 욕구가 미충족되었는데 그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집행 실적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 기준 집행률은 80%를 넘었다며 매달 한 차례 휴일 검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목욕이나 신체 활동을 돕는 재가 요양보호사들. 그런데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거나 갑질에 시달리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인권을 챙기는 이들의 인권은 누가 챙겨야 할까요?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돌봄 사회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 보호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 요양 보호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또 다른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부 부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지 않은 방문 요양 보호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돌봄 수급자뿐 아니라 수급자 가족의 갑질에 시달린다든지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가정부야, 가정부. 나 이거 닭도리탕 좀 해달라고. 근데 닭도리탕은 그 어르신은 못 먹거든. 근데 아들 먹이려고 그런 거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오고, 김치거리 사다 놓고 김치 좀 담아달라면 담아놓고 와야지, 그거 어떡해. 그래서 이제 노인들은 노인이니까 거기선 조금 속상하고 힘들어도 거기선 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돼. 근데 그 자식들이 정말 갑질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울분이 나올 때가 많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주체인 장기요양기관도 방문 요양보호사가 겪는 인권 침해 문제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영세기간 난립으로 수급자를 유치하는 게 어려운 반면 방문 요양보호사 공급이 많다 보니 인권 침해 문제는 덮어둔 채 수급자와 계약을 유지하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한 명이라도 요양보호사를 더 해줘야지 자기들도 이득이고 또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인권 침해 실태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부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일부만 수용했습니다. 사안마다 이유가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서울대교구 사목상담연구회 전담사제인 문종원 신부가 운영하는 자연과 인간혼 연구회가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완성한 그림들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질에 대한 숭배가 도를 넘고 자연과 인간의 정신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잃어가는 요즘, 현대인들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과 진정한 내면의 나와의 간극이 벌어질수록 인간의 내면은 상처로 얼룩집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년 전 자연과 인간혼 연구회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온 문종원 신부의 그림에는 인간 내면의 모습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공존합니다. 연구의 프로그램 중엔 오른손과 왼손의 대화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의 나를 뜻하는 오른손과 내면의 자아를 상징하는 왼손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가 치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문종원 신부가 왼손으로 완성한 50여 점의 그림에는 자존감 되찾기 등 다양한 연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힘든 이들을 치유해온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연구의 설립 목적은 인간이 진짜 행복하고 하느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서 진짜 자유롭게 그리고 항상 귀중한 존재라는 거,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일깨워주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줌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인 상담 프로그램에는 현재 50여 명의 회원이 10명씩 조를 이루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내년에 회원들의 치유 여정을 담은 작품 전시회도 열 계획입니다. 전시회는 10월 4일까지 명동 갤러리 1898에서 열립니다. CPBC 이희입니다. 2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우리나라. 하지만 아직 완전한 사형 폐지국은 아닙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세계 사형 폐지의 날 20주년 기념 작은 음악회는 다음 달 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에 있는 청년문화공간 주 다리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날 음악회의 주제는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입니다. 진행은 임재상 변호사가 맡았으며 가수 이은미 씨와 장필순 씨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음악회는 사전 신청 무료 공연으로 수어 통역이 제공되며 주교회의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음악회 다음 날인 7일 오전 11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0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올해 7월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12년 만에 열었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